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26회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쇼 DJ 강 DJ 강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식당, 술집 등 인원과 시간의 제한을 풀었고요.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제한 인원을 대폭 늘려서 예전처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조금씩 우리의 생활이 예전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위드 코로나를 반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이르다는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 바람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중소 패션 기업이나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오롯이 옷 하나에 담은 수많은 디자이너 브랜드, 그 브랜드들이 하루빨리 추가 오더로 마감에 허덕이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면 분명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고요. 예, 오늘 참 정신 없습니다, 하루가. 네, 누가 뭐 했죠? 예, 우리 박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아나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뭐 님과 제가 늦는 바람에 그러니까 차가 네. 너무 막혀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좀 지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잘 늦지 않고 방송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는 편인데 누구 따라한 거 아니에요? 누굴 따라해요? 김어준? 뭐지? 김어준이 왜? 김어준 김어준 최근에 어저께- 지각 방송했다고. 어제 그랬습니까? 한 20분 늦어갖고 미안해요. 너무 몰랐구나. 오세훈이 쫓겨낸 거 아니냐고. 뉴스 공장에 늦었어요? 네, 생방송인데 그건 생방송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생방송에서 몰랐네. 전 아나운서가 7시 20분까지 하고 근데 이제 김어준이 미안합니다. 딱 그 한마디에 미안합니다. 늦었습니다. 딱 그 한마디로 그냥 쿨하게 넘어갔다는. 네. 그럼 뭐 거기서 좀 올해까지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울 수도 없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됐죠. 길이 막혀서 늦었다. 뭐 이렇게 약간 이제 그치, 너무 쿨하면 좀 그렇지. 저도 미안합니다. 예. 저도 미안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갑자기 차가 막혀가지고 저희가 뭐 이제 방송 시간 좀 당기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산이 좀 안 됐나 봐. 그럴 수 있어요. 차가 뭐 막히는 건 원래 늘 막히는 건데. 예, 앞으로는 늦지 맙시다. 예, 근데 제가 그걸 저만 듣는 느낌인데. 늦지 맙시다. 예.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꼬투리 잡지 마시고. 우리 태근 형님이랑 B급 인생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태건입니다. 예, 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고요. 저는 백신 2차 맞고 뭐 음. 조금 아프고 근데 2차를 늦게 맞으셨네요? 네, 지난주에? 네, 6주 채워서 괜찮더라고요. 진짜 네. 아팠구나. 아니, 살짝 아팠어요. 지금은 괜찮으시고. 네. 우리 저는 B급 인생. 지난주에 왜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이 아니 노태우 씨라 그래야 되구나. 왜 이랬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거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올렸다가 친구들한테 이걸 바지로 먹어갖고 형은 왜요?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색하대. 그렇게 쓴 게. 그러니까 사실은 노태우 나는 내 대학 생활이 노태우 때였으니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해요. 뭐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맨날 타도하자라고 했던 대통령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노태우가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외교 정책을 잘했다. 근데 소련 북방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요 마음을 썼다가 그래서 나름 좋게 평가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는 다른 거는 다 죽일 놈이지만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거 북방 정책. 반대파랄까 좀 그런 거였는데 좀 그걸 잘했다고 인정하면서 글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내가 알던 너가 아닌데 이거를 맞잖아. 저는 갑자기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작고하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 뭐 아니 뭐 친척도 아닌데 성도 아니, 다른데 무슨 확실히 그때 이제 그 중국 수교 자체 딱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건 사실이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아마 김영삼이 그때 그랬으면 중국하고 쉽게 못 잡았을 거예요. 욕 먹었을 테니까. 당시의 상황이라면 무조건 그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빨갱이 소리를 들었던 아주 그런 레드 컴플렉스가 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 더군다나 김대중이나 김영삼 더욱 또 못했을 거예요. 여러 개. 예, 아무튼 노태우 씨 사망에 굉장히 슬퍼하셨다는 B급 인생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예. 오늘 보시는 분들도 좀 마음이 좀 약간 지금 뭐 달리는 말을 보시는 것 같긴 할 텐데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알아보는 패션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패션 브리핑도 패션 시장 동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월 패션 시장은 널뛰는 듯 흔들렸는데요. 10월 초순에 비와 추위 등 불규칙한 날씨로 큰 폭으로 매출이 하락했지만 중순 이후 보복 소비 심리, 국민지원금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생산 차질 문제 때문에 물량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매출 신장률을 보면 노스페이스는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매출이 상승했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14%, K2E, 블랙야크 11, 네파 3, 아이더 3, 코롱 스포츠 10, 컬럼비아 25%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기간의 조사 대상 아웃도어 브랜드의 총 매출은 11% 상승했습니다. 골프웨어는 편차를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에 파리게이츠 1%, JDX 멀티스포츠 7, 핑 5% 상승했고 와이드앵글, 카스텔바작, 팬텀은 각각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복은 크로커다일 레이디가 마이너스 7%, 올리비아 롤은 7%, 시즈미스 마이너스 1, 지센 10%, 리스트는 보아, 베스티벨리 17, C 6, C 6%, 샤트웰 마이너스 16% 등이었고 남성복 웰메이드는 마이너스 4%, PAT는 1% 신장했습니다. 아동복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뉴발란스 키즈가 3%, MLB 키즈 42, 칸골 키즈 81, 블랙야크 키즈 마이너스 5, 닥스 키즈 7, 노스페이스 키즈 마이너스 18, 네파 키즈 13, 헤지스 키즈 10, 휠라 키즈가 10%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10월 한 달간 패션 시장 동향을 좀 알아봤는데요. 뭐 저희가 그 주간 단위로 소개했던 것과 좀 비슷합니다. 예, 지금 아웃도어가 전체적으로 신장을 했고 여성복, 골프, 뭐 아동복은 편차가 좀 있지만 등락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베트남 생산 차질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난주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베트남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전면 스톱됐거든요. 도시 자체가. 당연히 옛날에는 물건을 못 실었지만 지금은 아예 물건이 없어요. 베트남이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장 안으로 사람이 못 들어가. 이 노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주변에 있는 공장을 수급했는데 그렇게 수급이 된 데는 뭐 물량을 그나마 좀 늦게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 구한 데들은 뭐 겨울 물량 완전히 개고살아요. 사실 이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매출이 조금 더 신장할 수 있었던 게 발목이 좀 잡혔네요. 특히 헤비워터나 다운유들은 베트남 생산이 많은데 그거가 이제 매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차질을 빚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요즘 인사철이라서 인사 기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그룹은 유창훈 코오롱 글로벌 사장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2022년도 정기 임원 인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신임 코오롱 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에는 김정일 코오롱 인더스트리 부사장이 승진 내정됐고요.
이진용 코오롱 베니트 대표이사 부사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의 실적을 견인한 박민수 대표이사 전무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텔 레저 부문의 호실적을 올린 장재혁 LSI 모두 전무도 각각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코오롱은 이번 인사는 실적, 여성, 크리에이티브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고 밝혔는데요. 계열사들의 목표 초과 달성 성과를 반영해서 큰 폭으로 이루어진 신임 임원 승진 인사에서 젊은 세대가 대거 발탁됐습니다. 신임 상무부 21명 중에 18명이 40대고 40대 신임 임원의 비중이 85%를 넘어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변화를 꾀하도록 했다는 평입니다. 패션을 맡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F&C 부문에서는 1명이 상무로 4명이 상무보로 승진했습니다. 두드러진 매출 호조를 보인 골프 브랜드는 물론이고 론칭 첫 해부터 시장 리드한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 지포워의 성과를 반영, 골프 사업부 문희숙 상무보를 상무로, 지포워의 김윤경 브랜드 매니저를 상무보로, 남성 캐주얼 커스텀 멜로의 손형우 브랜드 매니저와 또 여성부 로키슈에트의 장정혜 브랜드 매니저도 각각 상무보로 임원 명단에 올렸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도 11월 1일부로 신임 대표이사의 피터 곽을 선임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이미 업무 파악 및 인수인계를 시작한 피터 곽 신임 대표는 이 컨설팅, 소비재 및 제조업계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왔으며 맥켄지앤컴퍼니, 필립스 코리아를 비롯해서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에서 주요 임원직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국내의 스포츠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아디다스 코리아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인사 소식이었는데 사내 방송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로봇된 느낌이기도 하고. 코오롱 그룹 사내 방송 듣는 줄 알았어. 그러게요. 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길게 코오롱 얘기 왔네.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예, 코오롱 그룹과 아디다스 코리아의 이 인사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코롱이 굉장히 좀 임원 인사 되게 일찍 발표했어요. 보통 12월 초 아니면 중순에 발표한 한 달 정도 일찍 발표를 했고 나름대로 그 회장 이용렬 회장이 물러나면서 지금 굉장히 젊은 조직으로 변화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코롱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게 뭐 발밑에서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요.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다 꺾여 버렸거든. 그러면서 이게 성과를 못 냈어요, 사실은. 이거는 업계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의사 결정 구조를 이렇게 젊은 조직으로 바꿔오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어찌됐든 이런 인사로 이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젊은 조직을 만들고 더 충성도를 좀 높이기 위한 이런 전략도 아닐까 뭐 싶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는 아디다스 코리아 이제 직진출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인을 대표이사에 내정합니다. 피터 곽인데 네, 피터 검은 머리 한국인.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곽피터. 다음은 예.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삼성물산은 공시를 통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패션 부문은 이 기간 매출 3,75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0억 원이 증가해서 9.7% 신장했고 영업이익은 170억 원으로 전년 마이너스 140억 원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다만 전분기인 2분기 매출 4,440억 원, 영업이익 430억 원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치고요. 이 같은 매출에 대해서 삼성 측은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수입 상품의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물산의 3분기 전체 실적은 매출 8조 3,030억 원, 영업이익 1,410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4.7%로 감소했습니다. 예,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매출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인데, 뭐 이유로는 이제 온라인이랑 수입 상품 호조로 실적이 이제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쪽에 이 삼성물산 패션 부분이 좀 뭐 두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뭐
다들 TV 광고를 보면 알겠지만 SSF 샵이라고 그거를 띄우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어요. 광고 TV 광고도 대대적으로 때리고 있고. 예. 그러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한 줄로 평가를 한다면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워낙에 삼성이 갖고 있는 그 수입 브랜드들이 좋은 게 많아요. 돈 브라운부터 시작해서 뭐 콜럼버 다 등등 뭐 이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준 명품 이상의 브랜드들이 삼성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입 실적이. 네. 알겠습니다. 4분기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네, 다음은 행사고지 뉴스인데요.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오는 11월 11일 제35회 섬유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섬유의 날은 지난 1987년 11월 11일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 불 달성을 기념해서 지정된 날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수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단기적 일상회복을 맞이해서 섬유 패션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섬3년 회장단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섬유 패션 단체 및 기업들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단기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했는데 이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이 패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생활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패션 업계에 이 위드 코로나가 미칠 영향인데 사실 11월 1일부터 이게 지금 뭐 몇 시부터 하느냐 마느냐 막 요거 때문에 술집 여나 안 여나 뭐 그것도 이슈가 좀 됐었는데 11월 딱 1일 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건 제 개인적으로 회식 잡힌 거 아니에요? 모임. 아. 네, 모임들이 첫째, 둘째, 이제 계속 좀 이제 잡히고 있고 모이자,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모임은 특별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만 인기 없어? 예. 저희는 일단 모임 있고 뭐 식당 12시까지 하니까 네. 영업 시간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시간은 그러니까 그게 12시까지예요? 시간 수도권은 12시. 아, 그래요? 그리고 식당도 12시예요? 예, 비수도권은 24시. 비수도권 가고 싶다. 근데 사실 뭐 아니 12시까지가 나는 어제도 벌써 10시 넘어까지 술 먹었기 때문에 저도 어제 12시까지 먹고 저도 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10시 이후에 하는 식당 김밥 집에 가서 김밥을 먹으니까 와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게 참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참 오랜만에 찾아오니까 이게 반갑기도 한데 맞아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억눌렸던 자유가 약간 풀린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뭐 해방된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 밀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 되면 죽었어.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저도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3일인데 오늘 지금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고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일상회복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뭐 4,000명대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생활이 좀 달라진 것 이렇게 같습니다. 그거는 방역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감염자 중심으로 차단을 하는 게 목표였지만 실제로 뭐 다른 의사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막는다고 막아질 게 아니라는 건 이미 다 예측이 되고 그래서 치료제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중증자 관리하고 그러니까. 치료제 중심이 그것만 되면 뭐 코로나 같이 사는 방식은 어쩔 수 없다. 감기처럼 뭐 이렇게 달고 살아야 된다.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빨리 늦게라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된 거라도 저는 다행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이게 그 패션 업계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기존에 좀 어려웠고 매출이 안 나던 브랜드들도 좀 이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일단 오프라인 매출 회복이 되겠죠. 백화점이 됐든 가두점이 됐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겠고 스스로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오프라인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회복이 된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패션업계에서 하긴 뭐 제가 직접 간 건 아닌데 제 동료가 여의도에 있는 그
IFC 거기에 IFC 커피를 네.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갔는데 거기가 예약해서 커피를 받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약해서 받는 것도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IFC몰에. 네, 그거 뭐지? 사람들이 가고 싶다. 그렇게 많이 갑자기 쏟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풀리면서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뭐야 이게 아이쇼핑도 되고 그다음에 뭐지 이거 충동 구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한켠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확진된 사람들을 자가격리 2주를 시키잖아요. 근데 2주를 시켜서 중간에 이제 검사를 받는데 일주일만 아니면 10일 만에 다 이제 그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간을 조금 줄이는 것도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안 걸리게 각자 조심하는 게 안 제일 걸릴 중요해요.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네. 풀어놓으면 안 걸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아무튼 근데 저희가 위드 코로나 이제 패션과의 연관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지금 딱 이제 공정하게 모든 브랜드 모든 오프라인에 다 풀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2위, 3위 아니면 그 언저리에 있는 브랜드들이 1위로 좀 치고 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요? 일이 이런 아니 그러니까 업종별로 복종별로. 동일한 조건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모든 거의 패션 브랜드들이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추위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패션 브랜드들이 안전사고 예방까지도 그 염두에 둔 프로모션을 준비한다든지 이제 프로모션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야외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에 맞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예 이런 것들을 엄두조차를 못 냈잖아요. 사람 모이는 그 자체 행사를 이벤트를. 근데 지금은 그게 풀려버리면 그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행사 뭐 이런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제 얘기는 이제 뭐 보복 심리도 있을 테고 보복 소비도 있을 테고 그리고 보복 심리 보복 심리에서 나오는 게 소비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사람들이 옷을 안 사다가 살 거란 말이죠. 요때 뭐 마케팅을 잘하든 아니면 물량을 대거 풀든 잘하는 브랜드가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듣고 행동하세요, 브랜드들. 나 같으면 인터넷으로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더라도 인터넷 프로모션도 있으니까 온라인 프로모션. 알겠습니다. 뭐 약속들이 많이 잡히셨는데 우리도 언젠가 회식을 한번 해야 될 텐데. 네, 오늘 아니었어요? 예.